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맡았을 때 지나치게 긴장하는 습이 있습니다. 긴장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어린 저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엄마를 불행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내가 태어난 게 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득이 되는 일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것이 극복이 됐고 그 상황과 어머니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붙잡고 살았던 터라 놓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습하는 방법의 팁을 얻고 싶습니다. 긴장 좀 하면 어때요, 뭐. 제가 볼 때는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뭐 별일 아닌 것 같던데. 긴장이 좀 되면, 내가 긴장하네, 이러고 긴장을 풀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 이러면, 나와서 발표하려면 약간 긴장이 되고 떨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앞에 나오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목소리도 잘 안 나고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렇게 하고 돌돌 떨면서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 금방 좋아져요. 근데 내가 긴장하는데 내가 긴장하는 줄을 모른다. 내가 떨리는데 내가 떨리는 줄을 모른다. 이러면 그 떨림이나 긴장이 계속됩니다. 근데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떨리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자각을 하고 그걸 대중들에게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금방 좋아져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힘들다. 어머니가 힘든 건 맞지만은 그게 자기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낳아라 그랬으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낳으라고 안 했잖아. 죽어들이 저하가 희덕더덕 하다가 생긴 건데 그들의 책임이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 나를 낳았냐고 항의해도 안 되고 내가 나서 당신을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생각도 그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나를 넣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얘를 낳으면 나한테 크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것도 아니에요. 저것들이 좋아서 뭘 했는데 내가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을 내가 물을 수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빚진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던, 좋아하다가 애가 생겼다. 싫어하는데 애가 생겼다. 성추행을 하다가 애가 생겼다. 길 가다가 낯선 사람 만나가 성폭행의 애가 생겼다. 그거는 의식의 문제지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정한 한자가 결합해가 생명이 태동한 거예요. 그것이 뭐 기계로 인공수정을 생겼던 어떤 남자인지 모르면서 생겼던 그런 거는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없이 애를 낳았다. 아버지 없이 애가 어떻게 생깁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건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문제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를 자꾸 나하고 연결을 시켜서 잘했니 못했니, 부모를 아무래도 안 되고 부모에게 죄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무관한 일이다. 이거 무관한 일. 저가 연애를 했던, 결혼을 했던, 결혼식을 했던, 결혼식을 안 했던, 어떤 남자하고 만났던, 그런 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여자의 난자를 얻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얻어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키고 누구도 모르는 여자의 자궁에 넣어가 키워가지고 낳아서 바다가 키웠다.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 이건 이제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학대하고 키웠다. 그러면 내 심리가 억압이 되거나 왜곡이 됩니다. 아주 사랑으로 키웠다. 그러면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 그 어머니가 혼자서 살기 힘든데 내가 거기서 살다 보니 내가 좀 많이 어릴 때 어려웠다.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엄마 잘못이에요. 어미라는 것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자기가 자책할 일은 아니라는 거. 엄마 입장에서는 애만 없어도 내가 덜 고생할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다 해서 엄마를 나무릴 필요는 없어요. 나도 실제로 어떤 일을 경험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엄마 잘못이지. 그것도. 왜냐하면 새끼일 때는 어쨌든 그것이 어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 얘기.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그런 신세 한탄을 하고 니만 없었으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좀 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눈치를 보고 자랐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왜곡된 거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눈치 보고 살다 보니까 지금도 자꾸 혹시 남한테 피해될까 눈치 보는 그런 습관, 까르마가 있다. 뭐 그건 맞아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납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마약 주사를 놨다. 안 맞으려고 아무리 저항을 했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맞았다. 지금 내 마약을 맞는 순간은 내 잘못 아니죠. 강제로 맞았으니까. 근데 한 1년간 맞았어. 그러다 그 사람이 사라졌어. 나는 그로부터 해방이 됐어. 그럼 나 안 맞으면 돼. 강제로 놓은 거니까. 근데 중독이란 그게 안 돼요. 이유에 어쨌든 거기에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럼 내가 마약을 찾아야 돼. 내가 마약을 찾아서 맞는다. 자, 그래서 마약 주사를 맞았다고 경찰에 체포가 됐어. 이 내 잘못 아니다. 나는 강제로 맞았다. 이렇게 됩니까? 이 습관은 내 거예요. 내가 마약을 맞았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지만 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내 몫이니까. 원인 제공이 어땠든 결과는 이미 내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죽인다, 뭐 감옥을 보낸다 해서 내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습관이 생겼다. 어떤 이유로 생겼든 이젠 자기 게 됐다. 근데 이 습관이 좋은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 내가 어떤 이유로 마약에 중독이 됐든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 본인이 그런 내가 눈치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된다. 오케이, 좋다. 이래. 근데 이건 습관적이다. 이래. 습관은 바꾸면 돼. 바꾸려면 또 눈치 안 보는 습관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눈치 안 보는 거를. 자꾸. 떨리더라도 자꾸 와서 발표를 해보듯이. 눈치가 마음에서 눈치 보는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이건 어릴 때 생긴 습관이야.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 그 두 가지예요. 내가 이런 습관이 있지 하고 눈치 봐가면서 살든지, 아니면 이게 불편하면, 그래, 이 습관을 바꿔야지. 바꾸려면 자꾸 눈치 안 보는 행동, 눈치가 보여도 자꾸 행동을 해보면 점점 눈치를 덜 보고 사라진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된다. 이걸 가지고 뭐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남을 탓할 일도 아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 습관이 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자기가 혼자서 연습을 해보고 조금씩 개선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살든지. 두 번째는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약간 정신이 마비되는, 눈치 볼 때 흐릿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비되는 그런 약을 먹든지, 즉 안정제를 먹고 약간 졸고 흐릿하게 이렇게 살든지. 왜냐하면 괴로운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니면 계속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생긴 대로 살든지.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뭐 뾰족한 길은 있나? 없다. 내가 마약에 중독 들었다. 그럼 뭐 마약을 계속 맞으면서 살든지. 저기 밴쿠버 거리나 샌프란시스코 거리 가보면 마약 환자 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뭐 맞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감옥에 놓고 그러지 않아요. 돈이 너무 들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밥 굶는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밥 주듯이 이렇게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마약을 놔줍니다. 왜냐면 그 사람 사는 데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일정 살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극복을 하든지. 근데 이제 극복을 하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죠. 꾸준한. 마약을 안 하고도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으면 왜 그걸 내팽개쳐 두겠어요? 거기 감옥에 집어넣고 해결이 되면 감옥에 집어넣고, 병원에 입원시켜 해결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는데, 이미 그 도를 넘어버리면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말기암 환자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지. 그렇다고 그날 죽어버리나? 집에 가서 이제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고 숨은 쉬어야 되고 진통이 심하면 뭐 해야 된다? 진통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방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방법은 아직 연습을 해서 그런 눈치 보는 것에서 벗어나든지 눈치를 봐가면서 살든지 도저히 힘들면 뭐 한다?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조금 도움을 얻든지. 또 얘기해 보세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저한테는 그 습을 깨는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 질문이 이 법회를 보는 모든 분들한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되고 그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라는 생각에 질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오늘 질문을 한 게 그 첫 연습이었던 것 같고 특별 정진 기분이라서 좀 도전적으로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 많은 피해를 줬어요, 사람들한테. 그 수천 명한테 지금 10분씩 계산하면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엄청난 피해를 줬어.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도 질문하면서 뭐 조그마한 피해를 가지고 그래 눈치 보고 그래. 조그마한 피해를 갖고 눈치 보려면 이런 질문 안 해야지. 그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고발하세요. 보상을 청하든지. 자기가 생각할 땐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아무도 피해를 안 입었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정신 차려야 돼요. 피해를 준 거 아닌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질문해가지고 피해를 계속 한번 줘봐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래, 그래도 뭐 나는 피해를 줬다 했는데 아무도 피해받은 사람이 없네? 내가 망사인가? 이것도 이제 어떤 자기 변화, 무의식 속에서의 자기 변화에 도움이 된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사과를 한번 해봐요.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